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여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은 사실은 뭐 부끄러움이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의원들 사이에 어떤 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부끄럽고 또 의원들 나머지 42명의 의원들에게도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 제대로 안 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현안이나 어떤 과정에서 그런 점을 인정하시는지 말씀. 근데 그게 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행부는 그 지사를 정점으로 한 관료제가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의회는 소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의장이든 그 수평적 구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명령 계통이 전달되는 그런 그 조직이 아니거든요, 의회가. 그런 상황에서 그 43명의 의원들, 저를 빼고 42명의 의원들하고 그 일일이 소통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지금 그 초선 의원님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한 그 상반된 시각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합 못 시켰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지 뭐 소통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것을 통합시키지 못했던 어떤 반성에서 그 자각을 아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 문제 돌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문제라고 하면 의장님 보시기에 뭐 뻔히 다 아시는 거잖아요. 행정사무조사 부결, 그 다음에 국제관함식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관리보존 조례 뭐 상정, 불상정,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저희 리더십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리더십 한계를 인정했고, 그러나 의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그 행정사무조사 부결이라든가 국제관함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 인정한, 아직도 관리보존조를 개정한, 그리고 제2공항에 대한 그 공론조사, 이거는 앞으로 도의회 역할이 필요한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회와 국회의원이 나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공론화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 지사였어요. 그 재민일보하고 JIBS 합동 후보 토론에서 제2공항 갈등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고 이제 그 사회자가 들어보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져서 이제 그것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표현한 게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번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냐면, 그 1월 달에 촉구 결의안을 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 다음에 제2월 달에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그 기본 계획을 중지하라. 결국은 그렇게도 안 되고 하니까 최후의 방법이 원희룡 지사도 공론화를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고, 토론 때. 그래서 제가 폐회사 때 공론화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공론화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취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희룡 지사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다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공론화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공론조사의 방점이 아닙니다. 그 공론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는 공론화에 나는 그 방점을 찍고 싶은데 어떤 시기든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와 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걸 해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영리병원에서 얘기처럼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나 집행부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찬성 반대 단체들이 어떤 각계의 의견을 가지고 좀 결론이 나온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나 집행부가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또 제2공항의 그 결정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국토부 아닙니까?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공론화든 여론조사든 뭐 어떤 형태든 도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공론화에 대한 의견 의장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이게 의장님 개인의 어떤 의견이신지 아니면 도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글쎄, 지난번에 KCTV 대답에서 김석범 국장이 지사한테 질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공론조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충격적인 답변이었어요. 공론조사 흥분이 되는데 공론조사는 없다 해놓고 그 다음 사족을 붙였는데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의회가 요청하는 데는 의장과 일부 의원뿐이다. 이렇게 그 답변을 했어요. MBC 여론조사에서도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19명이 찬성을 했어요. 14명이 반대를 했고, 그럼 나까지 포함시키면 20명이 찬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응하지 않은 의원도 내가 알기로 한두 명 있어요. 그런 거를 일부 의원이 의장과 일부 의원이다 해가지고 폄훼해버리면은 그런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은 의회가 같이 안 가겠다는 그런 걸로밖에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론조사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반대 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청산의 제2공항을 짓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아예 공론조사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현 공항 확장안까지 포함을 시켜서 거기다 그런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하자라는 것이고,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론조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의회와 반대단체는 이거를 가지고 공론조사를 하자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의에서도 공론조사를 어떻게 하자는 입장이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말장난을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여기 제가 지금 자료까지 가져왔어요. 제2공항 입장차, 재민일보사에 이거 JBS가 공동을 한 건데, 여기 보면 기사에 저도 캡처해서 봤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원희룡 일부는 재검토 용역과를 보고 공론화를 하자는 입장. 여기 그럼 이 공론화는 뭡니까? 지사가 공론화를 먼저 꺼냈어요, 후보 시절에. 이 공론화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요. 그럼 그 방법론의 문제는 찬반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에서 항상 그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정책이 역기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냐? 정책이 순기능에 의해서 그 정책에 의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냐? 그 정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정책이 정책이 역기능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 즉 그 제2공항을 본다면 제2공항에서 그 제2공항을 거기서 건설하는 와중에서 쫓겨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 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만이 나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 공항에 들어오면서 주변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상승 효과가 인해서 그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분들은 그거는 차후의 문제잖아요. 공항에 들어서 생존권이 박탈당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말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거냐는 거는 뭐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럼 확실하게 좀 만약에 그러니까 찬성 단체 쪽하고 반대 단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공론조사에 대한 인사들의 제2공항을 건설할 것이냐를 묻는 찬반에 대한 공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도의회에서 받아들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한다 그러면 나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합의만 된다면. 찬성 반대 단체들한테 맡겨두는 게 오히려 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 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포커스를 어느 쪽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정책의 포커스를. 그런 생각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이거는 원희룡 기사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 말을 들려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당정협의회 안건이 채택이 됐을 당시에 국토부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묻기를 정말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를 할 것이냐, 만약에 정말로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민주당 의원분들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죠. 의견 팩트. 수렴이 좀 제대로 합의된 의견은 당정협의회에서 그 결과로 나온 거는 그런 지금 우리 기자께서 얘기하는 그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공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 수렴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해석의 논란도 있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걸 그냥 공론조사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 건지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확실하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거는 국토부가 발표한 거고 지사가 이제 추진하는 일방적으로 이제 찬성 건설 쪽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민주당에서 이게 뭐가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금 오영훈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황창일 의원, 유성군 의원이 민주당하고 당정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위에도 계속 이런 갈등이 나와가니까 소구개련이 나왔던 거고. 이런 과정의 연속선에서 봐야지 민주당 입장이 처음부터 어떤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찬반을 강요하는 거는 저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찬반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어쨌든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걸 접어두고 그 과정상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정의 어떤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공론화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집행부는 무대응, 거의 대응을 안 하고. 예. 그러면 의회는 계속 그렇게 목소리만 높이실 건지, 아니면 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실 건지.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강창일 국회의원도 만났고 오영훈 국회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단을 통해서 김여미 국토부 장관 면담을 좀 성사시켜 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고서 우리 의회 나름대로 정확한 국토부 입장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뭐 강행이 이제 의지가 강하지만 그런 의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토부를 만났을 때 어떤 교육에서 어떤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저 입장에는 아까 초지일관입니다. 그 공론화라는 것은 제 아까 뭐 나 개인이 이야기냐 이야기를 했는데 촉구 결의안 기본계획 전체적 정당성이 없는 그걸 중지하라는 촉구 결의안 1월 달에 낸거 하고 2월 달에 낸거 하고 그다음에 공론화는 그 연장선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공론화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요. 어떤 의장님은 개표 의사를 통해서 언급을 하시고 있고 원희룡 지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명만 하는 상황이어서 이 접점 찾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초에 그 추경안에서 상설 자립체 구성에 대한 협약 대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공론화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뭔가의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그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예, 상설 정책 협의회는 그 언제 3월 달인가 하기로 했었죠. 했는데 저는 왜 상설 정책 협의를 안 하는가? 그 상설이란 게 말 그대로 양쪽이잖아요. 한쪽이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왜 의회가 안 할 의사가 없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운영위원장 옆에 계시지만 운영위원한테 상설정책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를 계속했고 제가 아는 한 운영위원장도 그 도하고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개최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공식적인 오픈된 그런 상설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뭐 비공식적인 아니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지사 말고 그 집행부 최고위직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 방에서 그런 뜻을 비친 적은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때 그 원희룡 씨랑 기자간담회를 할 때 민주당 도당 당직자들 다음에 독일 의장님도 포함되셨던 것 같은데 별도로 식사 자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제 좀 주제가 무거운데 예. 내년 3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유력 후보로 해서 그런 데서 총선에 어떻게 나갈 날카로운데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유력적 후보를 뽑히고 있습니다. 차기 그 총선. 아 그래요? 예. 당선 확정인가? 자,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한테 이거냐 저거냐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앞에 놓여 있는 길, 열려 있는 길을 따라서 가지 그 길을 만들며 가지는 않겠습니다. 경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선에 참여했어요. 그런 게 온다면 그런 게 올 수가 있다면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온다면은 이제 7월부터 그 부의장 공석이어서 새로 원구성도 했는데 부의장은 이렇게 저 28일 날 원포인트 의회로 해서 저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야당 후보로 부의장? 예, 그거야 뭐 그렇게 그 정신에 따라서 야당 몫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그 전체 의원님들의 이제 의사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야당 그 교섭단체 대표이신 그 김한국 의원하고 이제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뭐 그날 뭐 결과는 이제 그날 돼야 확인이 되는 거겠지만 큰 무리 없이 원만히 부의장 선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결 연장은 7월 1일인가요? 그것도 7월 1일 날 예결위 선임은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례회 이제 본회의 마지막 날 예결위 선임은 끝나고 7월 1일 날 예결위 1차 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내대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원내대표는 또 도민들은 저보고 또 하라고 하는데 도민들 의원들은 아니지.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28일 날 혹시 민주당 총회가 있나요? 아직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선 참여 의사를 여쭤봤을 때 그런 기회공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준비할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 어쨌든 그 정치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의장님 1년 됐는데 예. 원도정하고 이성문 교육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잘하시잖아.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예? 저는 아까 반성한다고 얘기했고, 그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겠습니다. 주년 기념 시한수항 10주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예. 지금 앞으로도 갈등 상황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갈등이 되는 조례안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에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그 찬반이 첨예하게 대하는 사안들은 사전에 그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그 또 발의자들하고 다음에 그래서 사전에 한번 조율을 거치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또 일부 의원님들인 경우는 입법권 침해로 해가지고 강하게 반발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그 상호 조화시킬 것이냐 이게 과제입니다. 그 지금 민감한 조례 두 건이 있는데요. 카지노 조례하고 예. 물건 조례. 예. 의회 내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견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뭐 임시나 아니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한 거고 다음에 이번 관리보존지역 조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여기 운영위원장 계시지만 원내대표고 원내대표 선출 시기에 의원총회 때 한번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카지노 관리보존지역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 10월 달에 고시를 하게 되면은 7월 달에 상정하나 9월 달에 상정하나 효력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뭐 고시 되면 뭐 소급비급이 안 되니까 그 10월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 5월 달에 상정 안 한 이유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고시가 한 10월 달에 이루어질 거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도 좀 냉각기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민주당 그 원내대표 선출 때 원총회가 만약에 열게 되면
저도 그때 한 번은 참석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7월달이나 9월달 내로는 가부가 결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에는 결정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시가 된다면 효력이 없다고 하는 의원들이 계셔 놓으니까. 사실상 제2여구 재의결 법정 예, 수사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예, 그렇게 하면 또 뭐 지금 하나 뭐 나중에는 마찬가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상 도정관리지역 조례는 제2공항에 따르는 뭐 찬성관리 프레임 뭐 식으로 이렇게 흘려버려서 근데 당초에 이제 발의한 분도 제2공항과는 무관하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2공항 고시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의회의 권한 강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1공항 문제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보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이 좀 다양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이래서 도민들이 제2공항 찬성을 다 하는데 그거 권리보존적 해제 안 해줬다가 무슨 뭐 의회 뭐 존폐 문제가 나올 텐데 의원들이 그게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걸 의회가 존중해줘야지. 응? 의원 몇 사람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 조례가 뭐 효력을 발휘한다? 이건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2공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무래도 예.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아무래도 좀 모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정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조금 입장이 좀 모호한 입장이 있고 또 민주당 도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정말로 국론조사로 뭐 가겠다라고 어떤 입장을 모으실 건지 뭐 국론조사 외에 주민투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민주당에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의견을 좀 수렴할 그렇게 나가는 게 정치 정석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라는 거.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거. 의견 수렴하는 우리는 의견 수렴하고 그거를 과정.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10월에 고시가 되면 이제 사실상 그 뉴스가 없게 되잖아요. 그 전에라도 합의를 빨리 하셔야 될 텐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자 해군기지 예를 듭시다. 해군기지에서 노무현 정부 때 해군기지 결정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착공을 안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시도를 안 했어요. 왜? 어떤 여러 가지 그 도민 강정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절차적 정당성이 입증되었을 때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후보 시절에 얘기했는데 후보 시절에 얘기했는데 정부가 또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면 과연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경찰 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서 강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처럼 공권력이 그렇게 깊숙이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돼서 장기간 표류한다면은 가정이지만 의견을 통일해 가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한 여담으로 뭐 이거 자주 얘기는 얘기지만 그 일본 동경의 록본기시를 한번 보세요. 그 록본기시를 만들어 가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동경도하고 지역 주민 한 400~500세대하고 다음에 그 록본기 그 회사하고 3자가 합의하는데 17년이 걸려서 그 오늘이 동경이 그 록본기시를 만든 거예요.
순 같은데 예, 예. 제가 그러면 일단 아까 도의회 내부의 그 어떤 조율, 그다음에 도지사 집행부하고의 어떤 소통의 부분이 있었다고 자기 반성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없었다고. 네, 부족했다고. 어쨌든 어찌됐건 간에 그건 뭐 남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의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의견을 모아나가고 이렇게 해야 저는 되는데 제2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제 의견을 모아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다 수평적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모아하는 과정 이것이 진짜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까 정치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는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상설정책협의회를 만든 그 조례를 만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어떤 기자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인영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다음에 오신환 의원인가 맥주 호프 회동 비슷하게 지사하고 집행부 하고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 논리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가려면 서로 상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의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실망만 끼쳐드릴 그런 액션은 안 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그 지방의회 통과된 것도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지방의회 견제 역할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타 16개 시도의 인사권 독립이고, 물론 지방자치법이 넘어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더 나은 안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라고나 지시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그 국제 컨퍼런스에서 16개 시도 의장이 와가지고 민원 홍보 담당관실 이런 거 개방료로 다 하고 다 나가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역할 또한 특히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저희 쓰임새를 확대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언제든지 부름에 응할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무거워버리다. 너 지방의회 없어도 돼. 그냥 가. 청구에 졌다는데? 이거는 방출 정보고 여기도 열쇠를 키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꼭 필요가 아니야. 그냥 가. 지역구도 다르겠다. 저는 언제나 의장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예. 고맙습니다. 처음도 반성으로 시작했지만 끝에도 반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기자분들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희열로 기쁨으로 이제 승화시킬 것이냐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끼쳐드린다면은
이제 의회도 더 이상 그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